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도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1393페이지 4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4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양가를 간의 의의. 민법은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보통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특정물 매매에 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서도 인용되는데 두 경우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1번의 요건 반가로 1번에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양가로 가 하자의 개념 무엇이 하자인가에 관한 학설은 객관설, 주관설, 병존설로 나눠져 있다. 객관설은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없는 경우가 하자라고 한다. 주관설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질이 없으면 하자가 존재하나 당사자 이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객관설처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병존설은 물건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객관적 성질이 없는 경우와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성질이 없는 경우 모두 하자라고 한다. 1394페이지 그리고 문헌들은 모두 견본이나 광고에 하여 목적물이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한 때에는 그 품질과 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거래 통념상 기재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진다고 하여 삼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 따른 합의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관적 표준을 우선시키는 이설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주관설 혹은 병존설 양가로 기업,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중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조나 조망, 사상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이르도록 하기로 약정을 이루어졌다거나 수분양자가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니 경험칙상 명백하여 분양자가 신성실행 원칙상 사전에 수분양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이 일정한 기준에 이를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대한 관한 상황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이를 예상하고 받아들여 분양계약에 이르렀다고 보니 상당하다. 따라서 분양된 아파트가 위와 같은 건축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당시, 체결 당시에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계획대로 건축될 경우에는 아파트 각 동, 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홈과의 인접 거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그 분양계약 당시에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져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님,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에 사업 승인 도면이나 착공 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 내역과 시공 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량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 안내서 등 분양 광고나 견본 주택 등을 통하여 그런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타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 승인 도면이나 착공 도면과는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1395페이지 준공 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양가로 티귿 신축 건물이나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와 다름없는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책임지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하자 없는 안전한 건물을 매매한 것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계약 당시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전할 수 없는 하자뿐만 아니라 건물의 본체 구조상의 하자, 특히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난임공사로 인한 하자 등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물론 당초의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확대된 하자에 관해서는 매수인 스스로가 용이하게 당초의 하자를 발견하여 이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하자가 확산되는 등 사정이 있어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의 하자 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이러한 과실을 참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사견으로 주관설의 입장인 사견을 정리해본다. 하자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에 의하여 전제된 성질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므로 먼저 당사자가 정한 목적물의 사용 목적이 1차적인 표준이 된다. 그 결과 가령 피아노 운반을 위한 상자 매매에서 그 상자가 보통 상자로서의 흔히 없지만 피고인 운반에 적당한 근거성이 없으면 하자가 있게 된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언제나 당사자가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는다. 그때에는 당사자들이 그 종류의 물건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성질을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표준에 의하여 하자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종류의 물건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없는 경우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하자 의무는 주관적 및 객관적 표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표준은 병렬적이 아니며 주관적 표준이 우선하고 그 표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보충적으로 객관적 표준이 적용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전제된 성질이 없는 경우 가운데 그 성질이 없어서 매수인에게 더 유리한 때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금 도금된 반지를 매매했는데 순금 반지가 급부된 때에 그렇다. 하트담보 책임은 계약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견본이나 광고 등 일정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에 당사자가 일정한 성질을 전제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어서 특히 주관서를 취할 때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양가로나에 다른 종류의 물건을 구입한 경우 목적물로 정해진 물건이 아닌 물건 또는 다른 종류의 물건을 구입한 것도 하자에 있는 불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전제한 성질이 없는 경우에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른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하자담보칙의 문제로 다루어 매도인을 두텁게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1396페이지 결국 다른 물건을 구입한 것은 하자에 있는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구입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양가로다의 법률적 장애 매매 목적물의 물질적인 힘이 없으나 법률적인 장애로 인하여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물건의 하자인지가 문제된다.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은 지역인 경우 트럭을 매매하여 즉시 운행하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불법 운행하여 150일간 운행 정지 처분된 트럭이었던 경우가 그 예이다. 여기에 관하여 방가로마자 1번 하나의 견해는 권리하자라고 하나 방가로마자 2번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일설은
법률적 장애를 물건 하자라고 보며 경매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매수인이 불이익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 이설은 575조의 소유권의 제한과 법률적 장애는 성질이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이설처럼 물건을 하자로 본다.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 법률관계는 엄연한 성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성질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설과 판례가 옳다. 양가로라의 하자 결정의 기준시기 하자 담보 책임은 특정물 매매에서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서도 인정된다. 문제는 하자를 어느 시점에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방과후 마치 일본의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계약 체결 시 준주 매매에 있어서는 특정시라고 하는 견해와 위험이 이전하는 목적물 무시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리고 판례는 특정물 매매에 관하여 계약 성립 시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사견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이설처럼 해석하면 계약 체결 시 또는 특정 시 이후에 매도인의 입증 사유 없이 물건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방가름하자 이설을 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 시 이후의 변경은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지게 된다. 방가름하자에 관해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매수인이 하자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담보 책임을 물으는 매수인이 선이고 선인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은 매수인이 그의 선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담보 책임을 면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397페이지 방가로마트 3번의 책임의 내용 담보 책임의 내용을 특정물 매매와 불특정물 매매와 같이 기술하고 어느 하나의 특별한 사정은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방가로마트에 관해 목적물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매수인의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해지 당시에 모든 사정이 고려하여 매수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에 매수인의 구체적인 실제 의사가 표준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순객관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다. 통솔은 쉽고도 값싸게 보수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그 보수에 필요한 통상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해제권의 행사가 신체에 반한 경우에는 일정될 수 있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도 아니다. 하자가 목적물의 일부에도 존재하고 또 그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는 일부의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에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서로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변명은 실내이익이다.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도 실내이익의 배상인데 거기에는 하자로 인한 가치감소는 포함되어야 한다. 방가로 3번에 불특정물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자 하자 없는 물건 즉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한편 판례는 매매 목적물을 하자가 경매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에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 의무를 지으면 다른 구제 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 담보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니 타당하다고 한다. 방가로 3번에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방가로 5번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에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배상 의무자의 항변이 없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1398페이지 1이 판단하여야 한다. 방가 6번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판례는 이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의 권리행사 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한다. 6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의 의미로 새길 것이 아니므로 위의 판례는 타당하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하에서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 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권리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 규정에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대매의 목적물에 인도받은 데 그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상당하다. 갑이 을 등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병이 부동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에 갑을 상대로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이 병에게 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지급한 후 을 등을 상대로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병에게 이미 지급한 등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하자담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갑이 을 등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는데 갑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갑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양가로 7번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가? 여부에 관해서는 불안전급부 책임이 보충적인 성격을 진다는 견지에서 확대 손해에 대해서만 불안전급부 책임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거기에서 손해배상이 신뢰의 이유로 매도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대 손해가 없는 때에도 그 요건을 증명하여 불안전급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확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 사실 외에 매도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토지의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여하러 다량의 폐기물을 토지에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 불안전이행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는 사견과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판례는 감자종자가 입 말린 병에 감염된 것이어서 수량이 현저하게 줄은 경우에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감자를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 수익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장모시가 1399페이지 되어야 하고 매수인이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매수한 채소 종자가 30%만 발화된 경우에 관하여 채소 종자처럼 그 일부가 불량한 때에 그것을 양호한 것과 분류할 수 없는 상태로 혼합되어 있는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인의 손해를 일률적으로 불량한 부분에 대한 비율에 상당한 채소 종자의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전량의 불량성을 갖게 된다고 보면 상당하다고 한다. 방가로 8번의 상사매매에 관해서는 상법의 특칙을 두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의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 해지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네, 지금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을 받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